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이 안개 속인데 인구 하한선 기준에 따라 속초, 고성, 양양 선거구의 운명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어업인 소득 비과세 감면 범위가 확대되고 낚시어선의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등 해양수산 정책과 제도가 바뀝니다. 2020 드림 프로그램이 오는 6일부터 18일까지 강릉과 평창에서 열려 눈이 없는 나라의 청소년들이 동계 스포츠를 경험하고 한류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동해시가 지난 2014년부터 3년 주기로 3회 연속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 친화 인증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인구에 따라 지역구를 쪼개거나 합치는 선거구 획정 작업은 아직 안개 속입니다. 특히 인구 하한선 기준에 따라 속초, 고성, 양양 선거구의 운명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구는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 기준으로 상하한선을 정합니다. 따라서 작년 1월이 기준인데 이에 따르면 인구 하한선은 13만 6,565명, 상한선은 2배인 27만 3,129명입니다. 그런데 4+1 협의체는 13만 9,470명의 전북 김제 부안 선거구를 하한선 기준으로 잡자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인구 13만 7천명가량의 속초, 고성, 양양 선거구는 기존안 대로면 존치하지만 새 기준이면 통폐합 대상입니다. 다만 중앙정치권에서 농어촌 지역구를 배려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그대로 존치될 가능성도 큽니다. 인구 28만 명이 넘는 춘천은 두 가지 방안 모두 분구 대상입니다. 강원도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려면 춘천은 분구하고 속고양은 그대로 두어 의석 9석을 가져가는 겁니다. 차선은 현행 그대로 선거구를 유지하는 겁니다. 가장 복잡한 경우는 춘천은 분구하고 도내 의석수는 8석 그대로 두는 겁니다. 이 경우 춘천과 원주 4석을 제외한 남은 4석을 두고 강릉을 포함해 16개 시군의 선거구가 재편하게 됩니다. 선거구 획정은 선관위의 독립기구인 선거구 획정위가 하지만 국회 의견을 받아 정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서는 여야는 물론이고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총선 42일 전에야 선거구가 획정됐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로 새로 등록한 출마 예정자입니다. 속초, 고성, 양양 선거구에 국가혁명배당금당 조승희 약사가 등록했습니다. 강원도 등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강원도 핵심 과제와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관계 접경지역 문제는 강원도 혼자 해결할 수 없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최대 현안입니다. 정부와 북미 관계 변수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강원도는 평화의 불씨를 살렸던 평창 동계올림픽의 기적이 올해 다시 재현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광과 체육, 교류 등 비정치 분야에서 교류를 우선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정부 국방개혁에 따라 군 장병이 줄며 도내 접경지역 위기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제약 요건 때문에 지역 발전이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되어 왔었는데 국방개혁과 더불어서 지금 지역의 존폐 문제가 달려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는 국방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접경지 활성화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도내 대학에 재학하는 도내 고교 출신 학생에게 한 학기 10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새로 시행합니다. 또 농민과 어업인, 임업인 등 10만여 명에게 1년 6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농민수당도 올해 조례 제정을 거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 등 88건 시책이 올해 새롭게 시행돼 도민들 삶의 질을 높이게 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올해부터 어업인 소득 비과세 감면 범위가 확대되고 낚시어선의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등 해양수산 정책과 제도가 바뀝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분야를 김형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업인들은 연간 소득 3천만 원까지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농업인의 비과세 상한액은 10억 원이라 지난해 농수산업의 세제 균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어로 소득 5천만 원, 양식 소득은 3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로와 양식을 겸업하는 어업인 가구는 최대 8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어선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기상특보 발효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고 근해 어선에는 화재 경보장치가 시범 보급돼 내년부터는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어선용 소화기뿐만 아니라 육상용 소화기도 어선에 비치할 수 있고 음주운항 처벌 기준이 세분화돼 처벌이 강화됩니다. 13인 이상이 탑승하는 낚시어선에는 구명 뗏목을 설치해야 하고 낚시어선업 신고 시 선장 자격 기준에 선박 조종 면허와 함께 승선 경력 2년이 추가됩니다. 여객선을 탑승할 때 모바일로 승선권을 받을 수 있고 연안 여객선에는 유아용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합니다. 생분해성 어구의 보조금이 확대돼 어업인들이 현행 나일론 어구 가격의 60%로 생분해성 어구를 살 수 있습니다. 말이나 선박 대여업 사업자는 입출항 승선 신고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3개월 동안 기록을 보관하는 조항도 신설됩니다. 올해 달라지는 해양수산 정책과 제도들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원주 중앙시장에 큰 불이 난 지 딱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피해 복구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지만 현장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만나봤습니다. 한겨울 작은 전기난로에 의지해 손님을 기다리는 원송옥 할머니. 한두 달이면 될 줄 알았던 노점 장사가 벌써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젊어서는 괜찮은데 지금은 늙어서 그런지 체력적으로 많이 딸리고 감기가 한 번 걸리면은 낫지가 않아. 이재일 씨는 화재 이후 전기 공급이 끊겨 옆 가게에서 전기를 끌어와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끊겨버린 손님들의 발길은 끌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막아놓고 갑갑하니까 손님들 들어와도 좀 들어오기가 거북하고 또 물건 여러 사람이 또 장사를 해야만이 손님이 들어오는데 이게 전부 다 이러니까 손님이 더 안 들어온다고 봐야죠. 급하게 다른 시장과 점포로 옮겨야 했던 상인들은 어느새 새 터전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1년 계약하고 좀 왔는데 지금은 또 자리가 또 잡혀가네요. 불이 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보수 보강, 재축 등 다양한 복구 방안들이 제시됐지만 피해 상인들의 의견 차로 어느 하나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1년 동안 갈피를 못 잡고 계속 어떤 구심점 없이 방향을 못 잡고 이거를 하려고 했다가 또 안 되면 또 이거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수 보강이나 재축이나 이걸 가지고 갈피를 못 잡고 굉장히 가다 보니까 새해 벽두 갑자기 들이닥친 화마에 삶의 터전을 잃었던 상인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기다리기만 하다 또다시 새해가 밝았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000메달로 화제를 모았던 춘천시청 컬링팀이 시민들과 함께 컬링을 하며 응원에 보답했습니다. 올해 국가대표로 다시 선발되겠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어나서 처음 스톤을 잡아본 시민들. 빙판에서 미끄러지고 스톤도 잘 던져지지 않습니다. 10시 방향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10시. 앞으로 밀면서 12시로. 춘천시청 컬링팀의 지도를 받고 나자 금세 컬링에 재미를 붙입니다. 상대 스톤을 쳐내고 상대팀 전략을 간파하고 역 이용하는 수싸움이 컬링의 묘미입니다. 머리 싸움, 전략 싸움인 것 같아요. 막 가드도 세우고 하는 게 아직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재밌는 것 같아요. 춘천시청 컬링팀인 팀 민지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컬링 이벤트가 펼쳐졌습니다. 모두 16개 시민 컬링팀이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선수들은 4강 진출팀의 코치 역할을 맡았습니다. 시민분들이랑 컬링을 좀 더 알리고 이제 저희 팀도 응원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지난해 초 사상 첫 세계 선수권 메달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춘천시청 컬링팀.
이번 달에도 코리안 리그 경기와 캐나다 오픈 그랜드슬램 대회 등 일정이 빠듯합니다. 올해는 국가대표 탈환이 목표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국대를 2등해서 아쉽게 2등해가지고 이번엔 다시 국대에 다시 찾아오고 싶어요. 시니어 무대 데뷔 시즌에 세계 랭킹 2위라는 기록을 남겼던 춘천시청 컬링팀. 시민들은 21살 동갑내기 선수들의 새해 비상을 또다시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호입니다. (2020) 드림 프로그램이 오는 6일부터 18일까지 평창 알펜시아와 강릉 빙상경기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지난 15년간 강원도가 눈이 오지 않는 나라의 청소년들을 초청해 동계 스포츠를 체험하게 하는 드림 프로그램은 올해부터는 2018 평창 기념재단이 맡게 됐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9개 나라 123명이 참가해 피겨스케이트와 쇼트트랙 등 빙상 2종목, 설상 5종목에 걸쳐 열리며 지도자 교육이 새로 생겼습니다. 또 참가자들은 K-팝 댄스와 태권무 등 한국 문화도 체험합니다. 동해시가 3회 연속 가족 친화 인증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동해시는 지난 2014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 친화제도 모범 기관으로 처음 선정된 뒤 지난 2017년에 이어 올해부터 2022년까지 3회 연속 가족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동해시는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을 유도하고 신규 직원 임용 시 가족 초청 행사와 멘토링제 운영으로 신규 공무원들과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이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플라이강원 대응 추진단을 운영합니다. 고성군은 플라이강원이 양양공항에서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을 시작함에 따라 이달부터 관광 홍보를 비롯해 관광시설 개선과 서비스, 민간 운영 등 4개 분과 11명으로 플라이강원 운항 대응 추진단을 꾸리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대응 추진단은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태백시가 운영하는 종합안전체험관인 365 세이프타운의 요금체계가 개편됩니다. 365 세이프타운은 오는 10일부터 기본요금 할인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성인 기준 22,000원의 입장료를 내면 2만 원의 태백사랑 상품권을 돌려줍니다. 태백시는 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365 세이프타운과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책임 교육을 시작합니다. 초등 3, 4학년은 알파벳 등 기초 능력에 중점을 두고 초등 5, 6학년은 필수 문장을 통한 활용 능력을 키우는 등 중학교 교육과정 연계를 강화합니다. 또 매주 2-3시간뿐인 초등학교 영어 수업 시간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영어 전자도서관 강원 이북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개선하고 영어 놀이터, 영어학습 도우미 프로그램, 수준별 영어학습 프로그램 등을 학교별로 지원합니다. 삼척시가 개최하는 자전거 축제 어라운드 삼척 2020 대회가 오는 4월에 개최됩니다. 국제 사이클 연맹의 월드 시리즈에 등재된 이후 처음 열리는 올해 대회에는 2,000명 이상의 동호인이 참가할 것으로 대회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라운드 삼척 2020 대회는 국제 사이클 연맹의 동호인 대회 월드 시리즈에 아시아에서는 3번째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등재됐으며 이 대회에서 상위 20%에 들면 오는 9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챔피언십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양양군을 비롯해 영동 지역 각 시군은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고 할인 혜택을 받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는데 1월 말까지 한꺼번에 낼 경우에는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할인됩니다. 지난해 1월에는 양양군 과세 차량 가운데 19%인 2,955대의 차량 소유자들이 자동차세를 연납했습니다. 양양군과 국방부가 서로 점유한 부지에 대해 맞교환을 추진합니다. 양양군과 국방부는 국공유 재산 교환 계약을 맺고 양양군에 흩어져 있는 국방부 소유 부지 4만 3천여 제곱미터와 국방부가 점유한 양양군 토지 29만 7천여 제곱미터를 서로 맞바꾸기로 했습니다.
상호 소유권이 이전되면 행위 제한이 있던 부지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